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제주도가 넘겨받아 자치권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된 버스 전용 차로제.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주 실정에 맞게 전용 차로의 종류와 통행 가능한 차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아 자치권을 확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찬성 221인, 반대 1인, 기권 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주민자치기구도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읍면동장 자문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 대신에 주민자치실행기구라는 법적 위상을 가진 주민자치회가 도입돼 주민들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JDC가 면세점 수익금의 5% 범위에서 농어촌 진흥기금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 굴착 행위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보전지역을 훼손하는 경우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7단계 과제에는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과 지역 상생 발전, 그리고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당초 제출한 제도 개선 과제는 57건. 그러나 정부 협의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등 27건이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게 물 건너갔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적의 대안을 이제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고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주도 도정에 좀 더 분발이. 특히 지금처럼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해 정부 권한을 하나씩 이양받는 방식 대신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최근 성수기를 틈타 다른 지역의 렌터카를 몰래 들여와 빌려주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가 단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영업 렌터카 단속 현장. 관광지 주차장을 잠시 점검하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불법 영업 렌터카만 하루 평균 20여 대입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만 되면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들이 도내에 약 1,000여 대 정도 추정하고 있지만 그 차량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도내 업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속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법 시행령에는 이 같은 불법 영업은 렌터카 업체 주사무소가 있는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가 지난 4월 불법 렌터카 38대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로 넘겼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내린 행정처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이 장기 렌터카라 불법 영업이 아니라며 행정처분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점검입니다. 장기 렌터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량 선적 확인서, 월별 임차비, 입금 내역서까지 확인해야 하지만 계약서만 확인할 뿐입니다. 영업 현황인 거잖아요. 사업자한테 전화 드리기는 그냥 그 계약서만 달라고 말씀을 드려갖고 그 수익금이라든가 그 임차료 그 들어온 부분은 제가 확인까지는 안 했습니다. 쟁점은 단속 권한을 주사무소가 있는 지자체에 줄 것인지 영업소가 있는 지자체에 줄 것인지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1년부터 영업소 기준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도내 불법 렌터카 1,000여 대를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징금과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가 된 상황.
제주에 영업소만 둔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가 단속 권한이 없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각 영업소 관할 지역의 등록, 자동차 등록 업무하고 처벌 내용을 각 지자체야 그쪽 지자체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아마 이런 불법 영업이 근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 성수기에 한몫을 챙기려는 불법 렌터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도내업체와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이 운영을 그만하겠다며 잦은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관리 책임을 가진 행정당국은 형사 고발 말고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은 기자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피켓 시위에 나선 사람들. 이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가족이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시설이 2달 전 문을 닫겠다며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다 보니까 직장도 나가야 되고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서는 좀 케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장애인 학대 등으로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시설은 후원금이 끊기고 재정 상황이 나빠지자 지난 3월 이사회에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전원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분명한 협의를 이루어가면서 2, 3년 동안의 기간을 둬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법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비밀리에 그리고 접수하는 것도 비밀리에. 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모두 37명. 하지만 제주시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 10곳도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석 달이 다 돼가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행정은 행정답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시설을 폐쇄하면 임시시설장을 우리가 행정에서 파견할 수 있거든요. 네. 임시시설장을 선임해서 이 시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부터 해나가라. 하지만 시설 관리 주체인 제주시가 내놓은 답은 사실상 시설을 임의로 폐쇄할 경우 관계자를 형사 고발하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임시시설장 파견을 하라라는 내용도 그 시설에 대한 그 저희가 강제로 점거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법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17년째 운영하면서 매년 10억 원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은 시설의 무책임한 결정에 장애인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일본 도쿄를 여행할 때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도쿄 도심공항이 아닌 지바현의 나리타 공항에 내려야 합니다. 중국 상하이와 대만 타이페이에 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국의 도심공항을 손쉽게 이용하는 김포공항은 국제선의 황금 노선을 독점하는 반면 김해공항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주요 도시들은 2개 이상의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북아에서는 상하이의 푸둥공항과 홍차오공항, 도쿄의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 대만 타이페이의 타오유안공항과 숭산공항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때문에 똑같은 장소로 해외여행을 떠나도 어느 공항으로 입국하느냐에 따라 도심에 진입하는 시간차가 큽니다.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일본 도쿄의 경우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면 나리타공항으로 도착하게 돼 있는 반면 서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하네다공항으로 도착합니다. 하네다공항에서 도쿄 도심 도쿄타워까지는 20km,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지만 나리타공항에서 도쿄타워까지는 74km, 자동차로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상시 여행객이라면 불편은 더욱 가중됩니다. 지난주 6년 만에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부산 상인은 김해 하네다 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국내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일본과의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한데도 불구하고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에서 도쿄로 가는 기업인들은 나리타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부산 하네다 항공노선은 관광업계에도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나리타 공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부산 관광을 망설였던 일본 관광객들이 하네다 노선이 개설되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물가나 이렇게 관광지나 보면 너무나 훌륭한 곳인데 나리타라는 도쿄랑 먼데 지바해노에 가서 논다는 게 너무 불편해요. 만약에 하네다 가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비행기를 타는 갈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줄어들고요. 그렇게 되면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한국 대만 항공 노선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김포공항에서 대만 타이페이행 비행기를 타면 타이페이 숭산 공항에 내려주는데 숭산 공항에서 도심까지는 5km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서 타이페이로 가려면 타오위안 공항을 이용해야 하고 타오위안 공항에서 타이페이 도심까지의 거리는 50km가 넘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김포공항 출발 비행기는 도심의 홍차오 공항을 이용하는 반면 김해공항 비행기는 외곽의 푸둥공항을 이용해야 합니다. 2030 월드 엑스포 유치에 도시의 명운을 걸고 있는 부산시. 그러나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에서는 하늘길에서도 벌어지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불편을 방문객들에게 강요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완흥입니다. 오늘 먹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서요. 27도 안팎의 낮더위를 보이겠는데요.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맑고 더운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작년보다 4일 정도 늦게 장마가 시작되는 건데요. 일요일쯤에 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이 긴 정체전선을 제주도 부근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오늘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 21도, 고산 20도, 성산 19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27도, 성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산 25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 텐데요. 당분간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계속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 등 침수 취약 공간에 물막이판을 비롯한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위험지구와 해일 위험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500만 원, 일반 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건설 현장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실시한 건설공사 현장 안전 점검에서 안전 기준을 위반한 66건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안전 작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품질 관리가 미흡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자금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로긴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 기간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제주도는 2017년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업 재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투자 확약서와 잔고 증명서를 사업자가 제출함에 따라 도민 고용 80% 이상 등을 조건으로 사업 기간을 이달 말에서 2026년 말까지로 42개월 연장했습니다.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청에서 제주도민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인권 증진과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제주도가 4.3 정신을 통해 평화와 인권의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동안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직장 가입자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로 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해보다 3,4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 주민참여 예산 읍면동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선호도 조사가 처음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열흘 동안 43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설치된 사업 설명 패널에 주민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선호도 20%와 지역회의 의원 심사 점수 80%를 합산해 최대 4억 원 범위 내에서 총 110억 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의 대형 마트 입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 내 H지구 2만여 제곱미터를 휴양문화시설에서 상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 고시함에 따라 투자기업인 람정제주개발은 조만간 입점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외국계 창고형 대형 마트가 들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